문법하고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문법은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지만 이번에는 좀 이런 개념들을 확인을 해보고 좀 외워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그 암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이라서 사실 아는 문장이다, 암긴 문장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같은 문장 안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안겨 있는 그 문장이 이제 뭐 명사절이다, 관형절이다 이렇게 5가지로 혼문장으로 쓰이는 거죠. 그 성분처럼. 그래서 우선은 5가지를 좀 써보면요. 1번은 명사절, 2번은 관형절, 3번은 부사절, 4번은 서술절, 5번은 인용절. 출제 확률은 아무래도 관형절이 가장 출제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형절을 공부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나 관형절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표지가 어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용절은 어미가 조사로 되어 있어서 뭐 내신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미나 조사 뭐 이런 거의 개념을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글자 하나를 틀리게 해서 뭐 인용절의 표지가 어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묻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술절은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지 같은 것들도 이 1, 2, 3번 3가지, 그다음에 4번은 표지가 없고 5번은 어미가 아니고 조사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명사절은 교재 보시면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잘 찾아요. 명사절은. 그래서 명사형 어미죠. 어미가 뭐가 쓰이냐면 미음이나 또는 기가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찾아볼 때 이런 표지를 동그라미를 치고 찾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관형절인데, 관형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형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선 관형사. 관형사를 써서 관형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모든 건물, 온갖 사물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이나 온갖은 사실 관형사죠. 이 관형사는 불변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관형사를 찾아내고 얘가 이 뒤에 오는 것들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관형사이면서 관형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언. 체언을 가지고 관형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라는 대명사죠. 대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언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고향 생각. 고향은 명사죠, 여러분들. 이 명사를 통해서 뒤에 오는 생각을 꾸며줄 수 있어요. 우리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품사가 체언이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보시면 체언에다가 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조사는 뭐 위에서는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체언에다가 조사를 붙여서 관형어를 만드는 방식을 좀 보면 나의 가방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대명사죠. 이 의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의가 관형격 조사죠. 그래서 의를 붙여가지고 대명사에다가 조사를 합친 이것이 관형어인 거죠. 그래서 가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번째가 이 관형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오답을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이 용언의 관형 사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주로 이 네 번째 거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얘는 이 밑에 써볼게요. 푸른 하늘. 많은 친구들이 왜 틀리냐면은 푸른이 하늘을 꾸며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관형어인데 이걸 관형사라고 잘못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 틀리고 있고 얘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관형사는 불변어예요. 품사가 형태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나 온갖이나 다 그대로 그 형태밖에는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푸른을 보시면은 이 푸른은 활용이 가능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변어라고 하죠. 푸르고, 푸르며, 푸르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관형사가 아니라는 거죠. 품사의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얘는 푸르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용언이에요. 형용사에다가 푸르다에다가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뒤에 오는 하늘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관형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것보다는 우리가 관형절 안긴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뭐를 쓰느냐를 공부를 해볼게요. 좀 지워보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 관형어 사용 같은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은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을 만들어내는 몇 가지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관형절은 이제 어미를 가지고 만들어요. 어미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어미가 왜 중요하냐면 관형절의 어미는 시제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시제를 동반하니까 문제를 더 확장해서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얘랑 비교해봤을 때 음이나 기를 가지고는 시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뭐하기, 뭐함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시제를 뭐 마지막에 어말어미를 통해서 드러낸다거나 할 수 있지만 이 관형절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 는, 던, 을 이런 은는 던을 가지고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읽다로 해볼게요. 보시면은 읽은 책, 내가 읽는 책, 내가 읽던 책, 내가 읽을 책. 보세요. 그러면 읽은 책, 그러면 얘는 과거죠. 읽는 책, 그러면 얘는 현재가 돼요. 그죠? 읽던 책, 그러면 얘 회상이죠. 과거죠, 역시. 읽을 책, 그러면 미래가 됩니다. 시제까지도 같이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맞는지 틀린지 적절성을 판단하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부사절도 좀 중요한데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됩니다. 여기 예문을 하나 써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장이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얘를 아는 문장으로 고쳐보면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사실 내용은 똑같죠. 하지만 문장의 형태가 비가 와서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거죠. 비가 오다라는 이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어서 이렇게 보면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얘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라고 봐주는 거 힘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이렇게 포함돼서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안긴 문장이다 해주면 좋고요. 부사절도 거기 책에 보시면은 뭐 개, 도록, 아서 이런 것들의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서술절 보시면요. 서술절은 특정한 표지가 없어요.
얘도 뭐 개, 도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부사절이나 명사절이나 관형절은 공통점이 어미가 표지가 있다. 어미가 표지라는 거고요. 서술절은 표지가 없어요. 자주 나오는 게 코끼리가 코가 길다죠. 많이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서술절은 보시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이제 서술절이라는 거죠. 이 절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이 절은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더 나타나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인 거죠. 그래서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라서 이중주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이만큼이 서술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문장의 원래 주어부가 되는 거죠. 주어, 그 다음에 서술절. 이 서술절 안에 다시 한번 주어가 한 번 더 나온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인용절 마지막 하고 문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절 보시면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 의성어, 의태어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현관펜 치시면 됩니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형태를 보면 되게 어미처럼 사용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고와 고입니다. 아어개지고 연결어미 이렇게 여러분 외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형태가 조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로 인용절에서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다. 조사가 표지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라고는 이제 직접 인용이죠. 그래서 따옴표를 붙인 다음에 라고 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고는 간접 인용이죠. 그래서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 없고 누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선생님 예문으로 이다에다가 만약에 고가 붙으면 이 말이 이라고 이렇게 바뀌죠.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냥 오지선다에서 보시면 아 그렇지 맞아 적절해 라고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다에다 붙을 때는 고가 붙을 때 이게 라자로 바뀌는 것까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